이 부분을 특히 주목해 주십시오. 창방을 보면 갈라진 부분을 기준으로 아랫부분은 색깔이 완전히 바랬습니다. 아무리 잘 건조되거나 옹이조차 없는 나무라 하더라도 지붕 처마에 의해 햇빛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따라서 갈라짐, 처짐 등 나무 자체가 변형이 생길 수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비를 맞는 부분이었다면 더 심했을 수도 있었겠지요. 구조재로서 나무를 사용하는 경우에 보통 화재나 썩는 것 때문에 걱정을 하지만은 사실은 변형이 주택 기능을 유지하는데 더 많은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마감재로서의 나무는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렇지만은 구조재로서의 나무는 너무나 걱정스럽게 바라봅니다. 상향한 지 27년이 된 목구조로 된 한옥을 하나하나 검증하면서 2007년도에 제가 한옥을 지으면서 느꼈던 구조재로서 나무 향기를 이번 기회에 더불어 고민을 해봤으면 합니다. 아마 처음부터 이렇게 시공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부분은 지붕에 실리는 하중 때문에 창방의 윗부분이 바깥쪽으로 뒤집어졌을 거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이 부분은 대들보의 중간 부분이 처지면서 양 끝부분이 위로 치솟은 듯 합니다. 대충마루 천정에 있는 종돌이 장려에 보면은 단기 4326년에 상향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즉 1993년에 상향하여 3년이나 걸려서 지었고 1996년에 입주한 전통 한옥입니다. 당시에 입주자의 아버지는 현풍에서는 나름 이름 있는 대목수이셨는데 대목수인 아버지가 당신이 살 한옥을 당신의 손으로 같이 일하는 목수 2명과 아들까지 합체하여 지었다고 합니다. 입주자와 얘기를 해보면은 비록 지금은 당신이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은 대목수인 아버지와 이 집을 같이 지었다는 것에 대하여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썼던 연장들을 버리지 않고 아직도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TV에서 보면은 흥부가 박을 켤 때 쓰던 톡 같은데 솔직히 저는 이 톡을 사용해보진 않았습니다. 제가 33, 4년 전 목공병 시절에 아주 많이 썼던 양날톱입니다. 줄도 보이네요. 사실 우리는 이 연장을 곰배라고 불렀는데 이 연장도 사실은 제가 써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진에 있는 나머지 연장들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계신다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런 못들을 보셨습니까? 한옥은 쇠못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덩치가 큰 각재를 부분적으로 철거하다 보니까 이 못들이 나오더라고요. 길이가 한 270mm 정도 됩니다. 이 마키다 전기대표는 한 손으로 가볍게 들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이 마키다 전기대표는 두 손으로 들어야 할 만큼 무겁기 때문에 요즘에는 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보시면은 플러그가 110V용이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목공병으로 근무할 때 제가 정말 좋아했던 30년 만에 보는 전기대표입니다. 지게와 도끼, 남궁과 서녀 이런 건 아니겠지만은 아마도 집을 짓는데 이 지게와 도끼는 유용하게 사용되었을 거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미장공이 쓰는 연장, 형틀공이 쓰는 연장, 그리고 철근공이 쓰는 연장이지만은 옛날에 대목수님들은 아마도 이 모든 작업들을 잘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대패도 이렇게 종류별로 있지만은 막대패는 안 보입니다. 끌도 이렇게 종류별로 있습니다. 숫도를 보니까 목공병으로 있을 때 아침마다 과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패날과 끌을 갈던 기억이 너무너무 생생합니다. 그리고 이 드릴도 옛날에는 많이 썼습니다. 망치도 den조 망치를 포함하여 종류별로 있네요. 요즘은 레이저 때문에 많이 쓰지 않는 사계부리와 수평대입니다. 너무 오래돼서 실도 없는 먹도 보이네요. 몇 번이나 자르고 쓴 듯한 사시가네입니다. 가구식 구조를 대표하는 구조가 한옥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한옥에서 가장 대표적인 변형이 한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겁니다. 레이저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좌측으로 2-30mm 정도 기울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2-30mm 정도 기울어졌다고 해도 한옥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그러진 않겠지요, 그죠? 하지만 저 사이에 들어 열개문 4짝이 있었다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들어 열개문을 닫거나 들거나 할 때 삐걱거리기도 하고 많이 불편했을 겁니다. 그래도 수평 방향으로나마 변형이 없어서 그나마 좀 나았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상인방과 하인방이 수직 방향으로는 처지고 수평 방향으로는 안으로 휘어져 들어갔다면 저 사이에 있는 창문은 제대로 열리지가 않을 겁니다. 전통적인 흑벽이 아니고 벽돌로 쌓은
칸막이 벽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0.5mm 길이 쌓기도 아니고 저렇게 면세워 쌓기를 했습니다. 나름대로는 벽돌벽과 목재의 접착성을 높이기 위하여 줄눈마다 저렇게 사막못, 즉 3.5인치 못 2개를 박아서 나름 신경을 써서 결속을 했습니다. 저렇게 신경을 써서 시공을 해도 한마디를 쓰지 않고 해머로 톡톡 쳐서 부서질 정도로 그렇게 튼튼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나무와 벽돌 사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쭉 벌어져서 우풍도 생기고 아마 바퀴벌레 같은 벌레도 많이 드나들었을 겁니다. 심한 경우에는 나무와 벽돌 사이가 이렇게 벌어져서 밖에 하늘이 보입니다. 기둥 사이에 있는 인방에 처짐이 발생하면 그 위에 있는 벽돌벽은 당연히 크랙이 저렇게 가겠지요. 벽돌벽의 위쪽은 처지면서 벌어지고 벽돌벽의 좌측도 저렇게 분리가 되면서 벌어집니다. 그러면은 저 중인방은 그 하부에 있는 벽체에 부담을 주게 되고 그러면서 하인방도 처짐이 발생합니다. 상인방과 하인방 사이에 있는 저 창문은 시간이 지날수록 인방의 변형을 몸으로 띄워야 합니다. 사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도 대형 창호인 경우에 슬라브나 보가 처짐이 발생하면서 문이 안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목조주택만큼 그렇게 심하진 않습니다. 황토는 건조하면서 수축을 하고 목재는 틀어지는데 그러면서 생기는 문제는 목구조이든 황토방이든 자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봐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두 자재는 친해질 수 없는 사이입니다. 사실 목구조에서 이러한 변형들은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누적이 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위쪽이 더 많은 변형이 발생합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윗부분은 이렇게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저 구멍 사이에는 지금 참새가 살고 있습니다. 구멍이 여기저기 많기 때문에 층별로 있는 참새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2007년도에 제가 지었던 한옥의 흙벽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흙벽은 보시는 것처럼 다루기로 바탕을 만들고 대나무를 메시처럼 엮어서 볏짚을 섞은 황토로 흙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썩거나 벌레 먹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기 한옥에서도 나름대로 기둥과 주춧돌 사이에 기와장을 덧대고 통풍이 되도록 저렇게 해도 나무는 좀이 썰거나 썩는 부분이 생깁니다. 특히 요새는 수입 목재를 대부분 쓰는데 종종 외래종 흰개미가 그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이 썰은 부분은 저렇게 쉽게 부서지고 태워보면 종이처럼 쉽게 타버립니다. 전기에 관해서는 이거는 한옥의 문제라기보다는 오래된 시골집들의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저 빨간색 2.5 스퀘어 두 가닥이 이 한옥은 물론 흙간까지 그리고 전등과 전열 배선을 겸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접지선도 없습니다. 시골집을 수리하는 경우에 부분 수리가 아니라면 혹시 부분 수리라 하더라도 기존의 전기 배선과 배관은 완전히 무시하고 새롭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둥 밑에는 주춧돌을 사용했고 그 옆으로 줄기초가 보입니다. 욕실을 만들고 배관을 하면서 기초를 코아로 뚫었는데 철근 없는 묵은 콘크리트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난방 배관에 있던 미장 부분을 드러내면은 비닐 한 겹이 나오고 비닐 밑으로는 바로 흙이 나옵니다. 이렇게 2007년도에 제가 지었던 한옥은 매트 기초 위에다가 주춧돌을 놓았습니다. 아무래도 철근이 들어가 있는 매트 기초이기 때문에 변형은 좀 덜 일어났을 거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전통 한옥은 옛날부터 주방이나 욕실 등 내부에서 물을 사용하는 데 대한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들어오는 물은 밤에 자리기가 전부고 나가는 물은 요강으로 들고 나가는 물이 전부일 정도로 방수라는 개념이 불필요한 구조였습니다. 2007년도에 제가 지은 한옥도 결국은 방수를 하기 위해서 욕실과 주방벽은 벽돌벽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방이나 욕실을 내부로 들여오기 위해서는 전부 나무와 황토로 한다는 개념에서 일부 양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옥의 거실, 즉 대층머리 천정을 습가래를 노출시켜서 시원하고 개방감을 주는 인테리어 마감도 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열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천정에는 바닥보다 분명 온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팬 등을 설치해 가지고 열을 분산시키기도 합니다. 그죠? 대부분 한옥에서 거실, 즉 대층마루 천장이 높다는 부분에 대해서 열 손실적인 측면에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열 손실적인 측면보다는 거실 천정에 있는 나무로 된 구조재의 변형에 대해서 더 많은 걱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단열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고 어디에나 우풍은 있었기 때문에
구조재든 마감재든 나무에는 그 우풍은 분명 이로운 조건이었을 겁니다. 하지만은 요즘 한옥은 단열이 너무 잘 되기 때문에 습가래가 있는 천장에는 겨울에는 열기가 갇혀 있고 여름에는 냉기가 갇혀 있겠죠. 구조재이든 마감재이든 나무에게는 좋은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감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